기혼, 미혼, 돌싱, 피혼, 공유군 김이돌피 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네, 현조 씨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어떻게 자녀 계획 있으신가요? 갑자기요? 네네. 내 인생도 책임지고 있는데 무슨 자녀? 네. 근데 자녀를 안 가져야지라는 생각은 아직 아무도 없으시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자녀를 무조건 가지는데 자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결혼 안 하겠죠. 계속. 아, 없으면 안 네, 하겠다. 네. 어허. 저도 그럴 것 같고요. 여기 5명 중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또 현조 씨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자녀 계획 있어요, 언니. 전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사실 왜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되게 애국자예요. 내가 돈을 보태주고 싶어요. 둘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를 더 지금 물론 이제 둘이 컸으니까 또 다르겠지만 셋도 괜찮겠어요? 네. 오. 근데 위에 아이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 전 남편과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거는 뭐 내 자궁의 문제니까. 뭔 전 남편이 자궁을 얘기하면 질문을 많은 아니 답변을 뭐 해야 될 거 전남편이든 아니야. 뭐든 아이들의 의사 상관없이 나이 많구나. 이제 듣기 싫은 질문 이상하게 막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답은 제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듣기 싫은 질문을 보면 질문한 사람을 바보 만들어버리는.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지금 다 커서 어릴 때 뭐 기저귀 갈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마. 약간 늦둥이 느낌으로겠다. 저는 애기 또 낳고 싶어요. 어. 만약에 이제 저는 결혼을 무조건 또 할 건데 네.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아이를 원해. 그러면은 저는 낳을 의향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를 원치 않으면 현조 씨는? 뭐 그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뭐 굳이 저도 낳을 생각은 없는데 원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아니 근데 현주 되게 애기가 잘생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스치면 임신. 네, 제가 그런 같이 좋아요. 네. 스쳐도 착상치라고. 네. 땅으로 치면 호남평야 같은 거죠. 진짜 대박이다. 심으면 나, 심으면. 풍년의 풍년 제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심으면 되게 풍성하게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임신한지 안 한지도 모를 정도로 또 정말 임신이 체질이거든요, 저는. 축복입니다. 약간 그분 생각난다. 김지선 씨인가? 맞아. 그죠? 4명. 근데 그런 체질이 있나 봐, 진짜. 진짜 입덧도 없었고 피부도 오히려 되게 더 좋아졌었고 아기 낳기 전까지 뭐 계속 운동하고 다니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배도 작았어가지고. 자, 오늘 뭐 어쨌든 이런 주제입니다. 네. 자녀 출산에 대한 그런 주제인데 자,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옛날이랑 진짜 많이 바뀐 게 저는 이제 자료를 보면서도 사실 조금 놀란 거는 뭐랄까요? 속도가 빠르다? 생각이 바뀌는 속도 이런 게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출산 의향 자, 있다 없다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인지. 네, 있다가 66.3%, 없다가 33.7%. 네, 그러니까 6대 3이네요. 6대 4.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대 때만 해도 아마 이런 자료를 본 적은 없지만 있다 없다로 봤을 때는 저는 있다 90% 이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죠? 거 아니야? 그렇게 당연히 있었기 생각해요. 때문에 설문조사를 안 했을 거예요. 그쵸? 네.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네. 자녀 출산 의향 사실 저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오빠가요? 원래는 반드시 결혼하고 반드시 애를 낳아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뭔가 가계부를 쓰면서 현실적으로 몇 년을 계산해 보면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집을 구하고 결혼할 정도 되면 저는 한 40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40에 깔끔하게 결혼해서 41살에 애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내가 체력으로 버틸 수 있을까? 20년 일해야 되거든요. 애가 대학 갈 때까지. 만약에 대학 간다는 기준으로 60대까지 지금처럼 일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장원 씨 왜 힘들어요? 네. 아니 갑자기 문득 필요가 생겼어. 주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의상하고 얼굴색이 똑같아. 혼자 3시간, 4시간째 촬영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지금 한 7분 됐거든요. 그 정도로 조루였습니까? 먼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덥지?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옷 색깔이 톤 다운되다 보니까 더 약간 힘들어 보이세요. 얼굴색도 약간 비슷해졌어 지금. 네. 아니 진짜로 네.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녀를 낳아서 지금 내가 자녀를 낳아서 네. 키우는 상상을 해봤더니 얼굴이 이렇게 되네. 그죠? 낳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장원 씨는 이제 지금 결혼해서 낳으면 내년 빨리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 난다고 해도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1살일 때
장원 씨 어디 갔어요? 네 나이로 계산하세요. 뭐 어려워하세요? 아, 나랑 야 자기 차이나잖아. 네 나이로 계산하세요. 네 나이로. 다르잖아 내 나이랑. 뭐가 달라? 아, 그러면 누나 마음이 편해요? 내 나이에서 2살 마음 더 해야 편해요? 되나? 아, 편하시냐고.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많이 편하세요? 편해요. 그렇게 하세요. 이해해드릴게요. 네. 장호재 형이 이제 44세니까 지금 출발해서 내년에 만약에 자녀를 가진다 하시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 50이에요. 아니요 45세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0이야. 초등학교 53. 그러면 장원 씨는 자녀 출산 의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없는 건 아닌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제가 만나는 여성분의 나이도 이제 함께 올라가고 있을 텐데 제가 뭐 극적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분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났을 때 결혼을 누군가하고 하게 된다면 그분도 나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출산을 바라는 건 욕심일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기적처럼 약간 선물처럼 다가오면은 그러면 무조건 나와야죠. 지금이라도. 그럼요. 내 나이가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지만 아내가 찾아온 아이라면 무조건.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수술을 하셨던 소리. 요즘 들어 그렇게 철저히 피임하신다고. 네. 제가 20년 동안 실험해봤는데 쉽게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밭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씨가 안 좋았는지 밭이 안 좋았는지 여기 또 확인할 수 없지만 총장의 문제가 삽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밭에다 씨 뿌릴 때는 호미로 파요. 가래. 작은 걸로 합니다 원래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텃밭 가꿀 때는. 그렇군요. 20대 때는 뭐 거의 비행기로 뿌렸으니까 씨를. 비행기로 씨를 뿌렸는데 논에 뿌리지 않고 논 옆에 갓길에 계속 뿌리셨잖아요.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논에 뿌렸으면 어떻게 하수 처리장에 뿌렸죠. 그러니까 논에 뿌리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20대 때는 갓길에 가셨을 거예요. 바람에 날려서 논에도 날아가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건 전혀 증명되지 않은 얘기긴 한데 이제 네. 사람 간의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던 친구 중에서 이제 간호사였던 친구 말로는 뭐 예를 들어서 20살부터 성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20살부터 뭐 한 35까지 한 번도 임신된 적이 없었냐? 없었다. 그러면은 뭐 난임이라고 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PM을 계속 했는데도 그러니까 피임을 안 했는데 피임약을 제가 먹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루프 같은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삽입형 뭐 그런 걸 하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지뢰 사정만. 네,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한 번도 임신이 안 됐다 그러면 난임으로 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의학적 분류가 그럴 거고요. 사실 임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임신 확률이 원래 정말 그 적절한 날에 해도 30%가 안 된다던데요? 근데 그래요? 그게 희한하게 저 아는 사람 중에 이거 싫어하는데 쿠퍼액으로 임신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희박하긴 드문 하죠. 케이스죠. 근데 네. 쿠퍼로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확히 이제 그냥 안에 안 애가 있어요. 나면서 퍼라고 했나? 애가 응애라고 하지 않고 아니 정확히 그 한 네가 알 수 번에 없어. 아니 한 번에 이벤트가 있었고 네. 그 이벤트 때도 이제 정확히 이제 체외 사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믿을 수 없어요. 그건 믿을 수 그래요? 없어. 찔끔 센 거 아니에요? 찔끔. 너네 그냥 늦게 뺀 거야 이렇게 여의사가 얘기하는 유튜브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은 쿠퍼액만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조금 갔을 수 있다. 그렇죠. 뻥인 그러니까 거예요. 현주 씨 말대로 조금 흘린 거예요. 그럼요. 남자들은 알거든. 내가 조금 흘렸다. 알아. 그 정확히 알아요? 알지. 웬만하면 정말 술 먹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살짝 흘렸구나를 알아. 근데 아니길 바라는 거지 그냥. 아니면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지. 그 안에 다 해놓고선 자기는 받겠다고. 아니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바뀌어? 그래. 야, 조금 그거 다 싸다가 확인을 다 하세요. 어깨를 왜 이렇게 어깨를 왜 아니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잖아요. 확인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잖아요. 아니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있지. 어? 아 갑자기 휴지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으로 딱 막는다던가. 아니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부터 되게 힘들게 가네요. 탁탁 막히네. 레벨업 했으니까 답변으로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교육 수준이 또 높을수록 네. 결혼 후에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또 낮다 그러더라고요. 낮다고? 네. 오. 네. 그래서 이제 뭐
뭐 대졸이라든지 뭐 이제 진짜 막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뭐 국민대 박사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자녀가 필요하다는 그 응답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국민대 박사 목사님은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아니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사에서 막사. 막사. 목사가 아니었군요. 박사. 막사. 김 박사.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녀 출산 의향 지금 없다가 33.7%, 있다가 66.3% 이 정도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들 알아볼 텐데요. 오늘 광고가 많네요. 네. 오, 이런 주제에 광고가 이렇게 많이 붙는군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 주제일지 모르셨던 거죠. 일단 넣는데 이 주제요. 네, 그렇죠. 자, 잠깐 광고 만나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광고는 초밀착 멜라토닌 선크림 제품으로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주디메르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주디메르 리프팅 키트입니다. 우리 피부의 최대 고민인 탄력, 이 피부 탄력 때문에 시술도 많이 받는데 주디메르 리프팅 키트는 집에서 편하게 탄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홈키트 제품입니다. 피부 탄력에 꼭 필요한 콜라겐, 히알루론산과 같은 성분은 워낙 크기가 커서 피부에 잘 흡수가 안 되는데요. 이 주디메르 제품은 퍼미어셀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이 돼서 흡수력을 굉장히 끌어올렸습니다. 흡수 기술 덕분에 피부결이 무려 43배, 그리고 윤기는 5배고요. 탄력은 4배나 개선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22% 특별 할인 행사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포털에서 주디메르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제품 설명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매 시 3,000원 할인 쿠폰 지급 외에 구매 고객 전원에게 주디메르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품 사용 후 불만족 시 100% 환불해드리고요. 자, 믿고 쓰는 주디메르 리프팅 키트 딱 한 병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쓰고 이제 많이 효과를 보았던. 네. 이제 이거는 잘 딱 쓰고 있습니다. 쓰고 나면 다음날 화장 먹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딴 것도 그런데 피부결, 뭐 윤기 이렇게 하는데 저는 탄력인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뭔가 이 리프팅 효과, 좀 이렇게 피부 착 당겨주는 이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쓰고 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탄력 리프팅 시술한 것처럼 그걸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담김 현상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퍼미어셀이라는 예민하신 여기 분들은. 퍼미어셀이라는 기술 덕분에 이렇게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이런 입자를 작게 만들어서 흡수시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말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발라보면 알거든요. 네, 발라보면 진짜 이게 확 흡수되고 바로 사라지죠. 그죠? 바로 진짜 예, 되게 신기해요. 한번 발라보시면은 이 약간 좀 당긴다는 느낌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것만 쓰면은 또 너무 나중에 좀 너무 당길 수 있으니까 쓰시는 제품이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같이 쓰시는 뭐 수분 크림 이런 거 섞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디메르 이거는 뭐 아침에 사용하셔도 되고 저녁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런 리프팅 제품은 피부 밀릴까봐 아침엔 잘 사용 안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흡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주디메르 제품은 언제든 편하실 때 사용하시고 또 리프팅 효과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고는 산삼순백의 자매품 산삼 침향환 천수입니다. 천수가 독보적인 침향환인 이유 3가지. 첫 번째, 환 한 개당 침향 1000mg 함유. 두 번째, 환 한 개당 용량이 무려 5g이나 됩니다. 세 번째, 환 한 개당 지리산 산양산삼 1000mg 함유. 그래서 한 박스에 7년근 산양산삼 20뿌리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흡수가 잘 되라고 특허받은 발효공법으로 만들고 복합 유산균까지 더했습니다.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요. 지금 1+1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구매 고객에게 지리산 산양산삼 순 100% 산삼 순백 10병을 특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세트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산삼을 함유한 미백 주름 개선용 화장품 세트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고개 숙인 남편, 지친 아내를 위해서 하루 6,000원만 투자해 주세요. 네, 산삼 침향환. 이거는 맛도 좋아서 네. 매일매일 챙겨 먹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촉촉하게 쫀득쫀득 씹는 맛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약이다 생각하면서도 먹는데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좀 치명한 먹어봤던 것 중에서는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침향환을 맛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웃기실 아, 근데 수도 이게 있는데. 맛있어서. 근데 약간 이게 치명한이 사실 좀 이렇게 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먹는 게 맛없으면 되게 곤혹스러워 사실. 네. 근데 여기 맛이 있고 편하게 먹히니까 또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땅콩 분태만 좀 묻히면 거의 페레로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네. 땅콩 말아서 먹으면 되겠다. 맞아요.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이게 또 산삼 순백 10병을 특별 증정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산삼 순백도 본품이 30병 들어있거든요. 3분의 1을 사은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삼 침향환 천수였습니다.
네, 자녀 출산 의향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이제 이어서 90년대생들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90년대생들의 결혼 의향과 또 이어서 출산 의향까지 볼 텐데 먼저 결혼 의향. 지금 이제 2030이라고 한번 넓게 볼게요. 네. 2030들의 결혼 의향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77.3%가 있다고 답했고 여자들은 62.7%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또 그러니까 젠더 갈라치기가 그대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서로의 성별을 좀 혐오하는. 아니 그리고 이게 저는 항상 보면은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의 의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결혼과 출산, 양육 이런 데 있어서는 여자의 의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항상 비교해보면 여자가 훨씬 낮아요. 맞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정도 이제 보면은 거의 다 남녀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여자들이 결혼하기 싫다, 결혼하지 않겠다라거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니까. 여성분들 비혼주의자가 저는 마음을 먹으면 정말 더 돌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사례를 봤을 때 저는. 이게 뭐 남녀 다 똑같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여성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야 되고 이거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육아 부담이 여성분들한테 좀 더 지어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죠. 아무리 이제 아빠 휴가를 못 쓰니까. 왜냐면 아빠들이 하고 싶어도 그러기 힘든 또 환경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현실이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성들이 갖는 부담이 크지. 그래서 더 결혼에 대해서도 좀 터부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아기 낳고 출산 이후에도 한 2, 3년 정도는 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많이 케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양육에. 네. 왜냐면 이제 뭐 혹시라도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애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 엄마가. 그렇죠. 근데 모유수유는 생각보다 기간이 짧더라고요. 뭐 언제까지 해요? 완목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거의 1년 미만 아니에요? 돌 때까지 먹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돌 때까지 먹이면 그 영양 성분이 다 없기 때문에 물젖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영화에서 봤어요. 물젖, 참젖. 전문 용어예요. 의젓 참젓 아니에요? 아니. 자 이게 영어 논쟁이 붙었습니다. 의젓은 뭐죠? 의젓은 뭐죠? 의젓 그 수술한 거. 의사가 만든 젖. 그러면 여기 정리합시다. 이 의료 목적으로 나눌 때는 네. 의젓 참젓. 여기는 모유수유 물젓 진젓. 진짜죠? 영양 성분에 따라서. 네.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뭐 완모의 기간을 요즘은 예전에는 한 1년을 뒀는데 요즘 보면은 거의 다 한 6개월? 6개월 해도 야 진짜 많이 먹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 애기 낳은 뭐 언니들이나 주변 지인들 보면은 한 100일 전에 다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직 좀 뭐 꽉 막힌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좀 길게 6개월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또 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요? 다 젖으셨군요. 저는 이거 웃긴가? 현주가 몸에 물이 많아요. 제가 전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애기가 빨아줘야지. 왜 그러지? 아니 되게 자연스러워. 맞는 얘기인데 뭐 네. 못하겠다 잘. 아니 애기가 빠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진짜 세대요. 진짜 세서 이게 아이가 빨면 젖이 도는 이 느낌이 딱 나요. 와. 전기가 찌릿해요. 그래서 애기가 빨아주지 않으면 이 젖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우와.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요. 남편이 빨아주면 안 돼요? 안 돼. 시켜봤는데 안 돼. 아, 진짜? 달라 그게. 시켜봤는데. 시켜봤는데. 아니 왜냐면 애기보다 남편이 더 힘있게 빨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얘기 그 저도 온 동네가 다 같이 한번 넣어줘. 괜찮아요. 노 땡큐 노 땡큐. 가능한 사람을 아니 찾습니다. 왜 아이는 마을이 괜찮아요? 키우는 아이는 마을이 키우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 둘의 품앗이 이러면서 그럼 마을 이장님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라고 자기가 먼저 도전하겠다고 이렇게. 엄마을의 유축기화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 문화유축지라고 상암동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유수유를 하면서도 네. 이게 아이가 자는 시간에 깨워서 빨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유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모유 유축 팩에다 해가지고 그래, 맞아요. 그 김치냉장고 얼려놓고 젖을 말린 이후에도 한 2, 3개월은 더 먹였거든요. 그만큼 근데 모유가 되게 좋아요. 어쨌든 자 결혼 의향은 요 정도였고 네. 이어서 바로 90년대생들 대상입니다. 출산 의향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69.7%고 남자가? 네, 남자는 여자는 48.3%. 아 이게 그래도 남자는 출산 의량이 70%에 육박해요. 70%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69.7이니까. 보면 남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뭐 결혼을 미루네 해도 결국에는 자기의 그 DNA를? 씨에 대한 네, 집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인생은 선택의 문제니까 뭘 선택했을 때 내가 포기한 것과 내가 선택한 것,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선택한 거의 가치가 훨씬 높아야 행복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게 되는 거는 포기할 게 훨씬 가치가 높은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죠? 맞아. 원래. 물론 뭐 저는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았지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근데 다시금 돌아가면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한 20대로 돌아가면은 잘 결혼해서 쟤네는 외국가는 안 하고. 아그 씬은 안 된다. 이게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네. 한마디가 잘 결혼해서. 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보고 싶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내 아이를 낳아 본다라는 거는 남자들도 이제 내 아이를 갖는다. 물론 자기 몸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랑 똑 닮은 애가 나오는 거잖아요.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하겠지만 여자는 또 내 몸으로 낳잖아.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사실 살면서 전체 인생에서 그러니까 다시 못 해볼 경험은 사실 해보고 싶긴 해요. 그 친한 이제 그 다른 독서 모임에서 만난 여자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내가 평생 가질 수 있는 행복을 아이가 5살 이전까지 다 준대요. 그 행복의 감정 이 수치를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근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불행을 주잖아. 6살부터 짜증과 그렇죠. 스트레스. 분노와 불행을. 그렇죠. 6살부터 바로 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면서도 5살 이후에 둘째를 가지고 싶어한다. 그게 그런 이유래요. 그때 동영이 형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수랑 같이 이제 아들 딸이 어디 갔다가 이제 KTX 타고 올라오는데 딸이 막 달려면서 아빠 하고 안기고 아들이 다리 뒤에 일부러 숨어서 다 보이지 당연히. 근데 이제 동영이 형이 딸 안고 오빠 어딨어 오빠 어딨어 하는데 막 아들이 뒤에 다리에 숨어서 막 숨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잠깐만. 그리고 저 멀리서 형수 얼굴 보는데 바로 딸을 내려. 아니 근데 그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다고 그 형이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자식이.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요거는 더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한 2000년대 이후? 그렇죠. 10대 아이들 정말. 네, 청소년 자녀관 설문조사입니다.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네. 어떻게 대답했는지 볼까요? 있어야 한다는 대답이 55%,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21%, 그리고 나머지 24%는 잘 모르겠다. 절반 이상은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때는 이게 진짜 막 80, 90% 이렇게 그러니까. 나왔을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당연히 결혼도 하고 맞아요. 나의 당연히. 미래를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벗어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전 동물 좋아했으니까 아내, 아이 둘, 그리고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림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 이게 한 20대 초반까지는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아 듣기만 해도 근데 행복하네요. 근데 이렇게.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있었어요. 어릴 때도 뭐 애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나중에 아이가 갖고 싶다고 생각한 건 좀 나이가 들어서인데 이 학창 시절이란 청소년부터 뭐 20대 초반까지도 내 미래의 모습을 그렸을 때 그래 뭐 결혼해서 애도 있겠지 이렇게 막 상상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상상했을 때 애가 있는 내 모습은 좀 어색하긴 했어요 항상. 뭔가 그랬어요. 항상 그냥 약간. 근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나는 사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애를 챙길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 현주 빼고는 다 집비 모르는 애들밖에 없네. 안 날 수밖에 없네. 그럼요. 철저히 그렇죠. 이게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애를 안 낳아서 집비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집비 모르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건지 모르겠는데. 둘 다가 우연하게 얽혀 있다. 그렇죠. 저는 우자에 가깝죠. 근데 여기 극강의 오른쪽 날개 극우에 동영이 형도 애를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그러네. 굳이 상상을 하려면 상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면 구구는 동영이 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언니 말 듣고 지희 말 듣고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꿈이 나는 젊은 엄마가 돼야지
이거였어요. 젊은 엄마. 젊은 엄마가 돼서 뭐 애들 학교에서 뭐 제일 막 예쁘고 제일 젊은 엄마. 이래서 우리 애들 막 어깨 으쓱으쓱 해줘야지.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불가능한 두 사람 앞에서 너무 하는 시는 아니에요? 아니 박진 씨 이미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젊은이 없습니다. 네, 그냥 엄마가 아니, 될 수 있을지도 지혜도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날려면 2년은 걸리는데. 아 그렇구나. 아니, 오늘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다고 해도 아, 젊은 엄마 카테고리를 좀 어려울 수 아. 네, 있겠네요. 노산입니다. 네, 노산이에요. 근데 웃긴 게 저희 딸이 지금 11살이에요. 근데 저희 딸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박지희한테 11살 딸이 있다고 갑자기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이 10살, 딸이 11살인데 딸이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뭐 젊은 엄마 이런 카테고리 그런 거에 되게 만족을 했나 봐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뭐 누구야 너네 엄마는 너무 뭐 예쁘다. 예쁘고 뭐 날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도 엄마 나는 결혼 빨리 할 거야 엄마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결혼은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저 계속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엄마 나는 외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빨리 결혼해서 혼혈 아기를 낳을 거야. 왜? 이래요. 외국 사람은 왜요? 기혼은 또 유전이 됐네요. 그런가 봐요 네. 진짜. 아니 근데 나 어릴 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젊고 예뻐서 너무 좋았던 기억. 그쵸, 그쵸.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날씬하고 예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엄마 너무 다행이다. 어린 마음. 그러니까 어린 음. 마음에 맞아. 초등학교 때. 진짜 어린 마음에 아빠가 탈모이기 되게 싫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어서는 이제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 광고 타임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특히 음주 후에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네요.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땐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이이제이몰을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031-323-2559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네. 제가 일요일 날 그 술 마시던 도중에 열심히 술게임 뜯어먹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술 취한 나중에도 살겠다고 저도 네. 한 포 먹었고요. 술게임을 뜯어먹었던 기억이 아련히 나네요. 예. 근데 진짜 이거는 특히 낮술하면 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낮술할 때 항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고 낮술을 하러 가시면 머리가 아프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먼저? 네, 먼저. 어.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포 먹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 전에 또 한 포 먹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너무나 완벽한 음주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술을 이제 많이 먹었을 때는 당연히 숙취 때문에 힘드니까 그러니까 술게임을 드시면 그 숙취가 덜해져서 덜 힘든데 조금 적게 먹었을 때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트알데히드가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대요. 네. 그럼 이게 이제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어 돌면은 발암물질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숙취 해소제를 먹어주는 게 언제나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술을 조금만 먹어도 이거 한 포씩만 챙겨주시면 아세트알데히드를 배출을 해서 발암 물질에 대한 그런 위험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입해 보시고 이거 아무데서나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영한네이처나 이이제이몰 두 군데 이 두 군데 사이트에서 구입하시거나 전화번호 031-323-2559 전화하셔도 주문 가능합니다. 자, 이번 광고는 전통 맷돌 방식으로 견과류 육종을 곱게 갈아 만든 맛있는 베지포유 광고입니다. 아몬드, 캐슈넛, 피칸, 마카다미아, 대추야자, 호두를 황금 비율로 배합해서 만들어 아이들부터 부모님까지 한번 드셔보시면 다시 찾게 될 정도로 정말 맛있답니다. 자,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용으로 늦은 저녁 부담 없는 간식으로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포장 박스도 종이 손잡이로 변경되어 환경을 생각한 베지포유는 부담 없는 선물용으로도 모두들 만족하시는데요. 마음을 담은 건강한 선물이 필요하실 땐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해서 베지포유를 찾아주세요. 베지포유 3박스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TV 적어주시면 대나무 칫솔을 함께 증정해 드립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해 주시거나 010-7272-6717 010-7272-671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베지포유입니다. 제가 늘 누군가의 행사가 있을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너무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고 네. 대부분 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받고 좋아하고 모르는 분들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받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꼭 연락 옵니다. 먹어보고 아침 식사 내용으로 너무 좋다고. 맞아요. 네, 든든하고 비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네. 공통된 후기입니다, 진짜로. 네, 이게 뭐 두유가 아니라서 두유 콩비린내 하나도 없고요. 네. 뭐 캐슈넛, 피칸, 마카다미아, 호두 이런 거 견과류를 이제 착즙해서 만든다. 약간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들기 때문에 비린 맛은 하나도 없고 고소한 맛이 있는데 처음에 만약에 이걸 드시는 분들은 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안 단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입에 이제 먹다가 입에 붙기 시작하면은 또 이 은은한 단맛. 맞아, 너무 맞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저는 자연의 진짜 단맛에 빠집니다.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목말라서 냉장고 열면은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베지포 떠서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육이 탄탄해지는 그러니까. 건가? 몸에서 진짜 단백질이 빠져나갈 뭐가 힘이 이게 없네요. 네. 계단에서 굴러도 살 것 같은 느낌이 막 튕겨 나갈 것 같은 그럼 느낌 저희가 있잖아요. 특별 편성을 해서 호기심 천국으로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저를요? 다치지 않으면 돼지포유 덕분인 걸로. 진짜 네. 탄탄한 느낌. 빠져나가는 단백질도 없지만 들어오는 단백질도 없잖아요. 아직 받아들이긴 좀 그래서 손에는 준비되어 있어요. 역시 질문자를 망가뜨리는 대답을 알고 있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정원 오빠.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적 소양이 많이 부족했네요.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한 쪽으로 점점 스킬업하고 있는 여현조 씨. 네, 그러겠어. 네. 질문한 사람을 더럽게 만드네. 네.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뛰던 친구였는데 반대로 뛰면서 기록 경쟁을 하고 있어요. 갱신을 거듭하죠. 딸하고 출발 시간 떨어지면 반대로 뛰는 친구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천천히 뛰었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기록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 저기까지 내가 제일 빨리 가야지 하고 혼자. 이쪽 어깨 페라리예요. 빠르게 달립니다. 네. 어쨌든 좋은 거네요. 역주행 페라리. 네. 역패. 펠라리 정도로 가겠습니다. 페라리요? 네, 펠라리도 좋아하는 휴닉 베지포유. 010-7272-6717 전화 주시거나 베지포유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베지어트도 구입하실 수 있고 또 여기서는 그래놀라도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그래놀라 또 맛있어요. 베지포유하고 같이 섞어서 드시면 너무 맛있거든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니까 특히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베지포유 드셔보시고 휴닉 제품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광고는 남성의 자존감 회복 솔루션,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드입니다. 남성의 말 못할 고민,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들 이제는 하루 딱 10분만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잃었던 남성의 자존감을 되찾아 드립니다. 입소문만으로 남성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해진 남성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 특허는 물론이고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의료기기이자 미국 FDA에서 등록된 제품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속으로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외 구매도 가능하고요. 애청자분들만을 위한 10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 특별 할인과 아연 영양제까지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검색창에 미르미디어 코코메디 이벤트 입력해 주시고요.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 080-255-04개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코코메드 지금 가을 특별 가격 할인 이벤트인데 그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 코코메디 너무 좋은 건 다들 아는데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중고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지금 구입하시면 당근마켓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네요. 네. 아연 영양제. 그리고 지금 저 뒤에 화면 나가고 있는데 진짜 저 모델분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정말 절대 고개 숙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꼿꼿해 보이죠? 그래서 코스염과 눈썹이 짙은 저 아저씨. 저보다 셀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병원에서도 또 실제로 이제 네. 의료기기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미국 FDA에서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네.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미르미디어 가족분들이 이 효과를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요. 장원 씨. 네. 입증 어떻게 하시죠? 입증이 됐다는 소문이 사실? 나가지고. 네. 본인 피셜이긴 하지만 네. 믿습니다 저희는.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진짜 실사용 후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해서 써보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구매했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네.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숨어있던 거 찾아줍니다. 써보면 확실히 다르다. 저도 내년쯤부터는 구매해서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30대 후반으로 가야 되거든요. 깜짝 놀라서 아마 언젠가부터는 우리 오창석 씨는 정수리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키를 키우려고.
많이 조그만큼은 저 머리 들어가거든요. 박지희 씨도 구입해서 다른 데 쓰세요. 아 약간 유축기처럼 어. 두 개를 네, 구입해야 길어지면- 되나요? 그래. 저점 메디로 쓰세요. 저점 메디로. 네, 코코메디 사장님 한번 그 신제품 출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표번호 080-255-0000 코코메디 많은 사랑 너도 부탁드립니다. 사 임마 웃지 말고 옆에서. 공동 구매하세요. 아니 꽉 찬 B컵인데 왜 그래요? 그래. 네,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서열 3위예요. 네네. 장원이 형이 야. 1등, 현조 2등. 야, 너 좀 띄우려고 손능선 좀 올리지 마. 네. 상석이 오빠 자꾸 저한테 키 180이라고. 그래. 이 정도는 80이죠. 네, 수다녀들 이어서 이번에는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5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볼게요. 5위입니다. 아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뭔가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결혼 할 생각 네. 자체가 없음. 그러니까 결혼은 아이를 낳기 위해 하는 음.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지금 이 솔로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굳이 내가 결혼하지 않아도 이 나 혼자만의 생활을 그냥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그쵸. 뭐가 이렇게 결혼을 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갖고 싶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그냥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이유가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정자은행 생겼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냉동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미혼 네. 여성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서 혼자 임신 출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허용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되게 다양한 가족이 생기게. 근데 이제 이제 돌아오고 나서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재혼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아이는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좀 강렬하게 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그런 생각 했었죠. 아, 여러분 이럴 때 치고 들어갔어야 돼요. 맞아. 이럴 때 치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서브 치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렇죠. 주기적으로 누구든 연락하세요. 결혼했든 안 했든 계속 한번 그냥.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되게 이혼했다고 갑자기 연락하는 것처럼 안 보여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꾸준히 연락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이혼하고 나서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들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 안 받고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꾸준히 연락하세요. 근데 결혼 중에도 연락했다가 이혼 중에도 연락하는 건 또 용납이 됩니까? 그거는 그냥 원래 했던 애니까 연락 오랜만에 왔구나 이런데 딱 이혼하고 나서 연락 오는 사람들은 왠지 막 되게 꺼려지더라고요. 아, 오늘 밤에 가서 응. 유부녀들한테 다 한 번씩 연락해야겠다. 일단. 돌아올 걸 대비해서. 언젠가 돌아올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 미리미리 쌓아. 미리미리 명분 쌓아놔야겠네. 자, 그럼 이번엔 4위 보겠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슬픈 그죠, 현실의 근데 얘기네요. 네. 이걸로 고민하는 분들 꽤 너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뭔가 그게 또 힘든 게 뭐냐면 아이가 안 생기는 것도 힘들지만 숙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아이를 만들기 위한 노동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친구들 농번기라고 하거든요. 어. 농번기라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된다고 의사가 권고한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렇게 섹스를 좋아해도 하다가 죽는데 그러니까 그게 시키어서 진짜 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원하는데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그 나님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는 좀 내려놓고 우리 편하게 하자. 그럼 또 덜컥 생기는 경우가 맞아. 있더라고. 맞아. 그리고 이거는 불문율인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안 생겨요. 그래서 시험관을 계속해. 그래서 제 친구 실제로 2명이, 한 명이 12번 만에 성공하고 12번 만에 성공 말이 12번 장난 아니거든요. 기간도 그렇고. 한 명은 7번 만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한 3번 만에 했나? 뭐 이런데 이 셋이 다 둘째는 연년생으로 바로. 한 번 생기면 네. 이제 몸이 기억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처음이 되게 힘들구나. 불문율인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낳고 나면은 자궁이 되게 임신하기 좋은 상태가 된대요. 네, 그 말이 그렇다고 맞나 하더라고요. 봐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년생들이 이렇게 많았나 봐 옛날에. 네. 아, 그렇네. 한 번은 생기니까. 현조 씨도 연년생 아니에요? 저도 둘이 14개월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생리를 3년 동안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그건 되게 편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년생 다른 힘들지. 불편함들 있지. 그렇죠. 장단점이 너무 극하게 막 너무 많아요. 장단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차라리 쌍둥이면 둘 다 모유 수유할 때 양쪽으로 모유 수유를 하거나 둘 다 이유식을 먹으면 되는데 연년생은 전 진짜 아직도 기억난 게
둘째를 낳고 조리원에 가서 2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그럼 아기가 둘째가 한 달도 안 돼 완전 피덩이잖아요. 근데 첫째는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마였어. 애를 어떻게 해요? 첫째 애는 우산도 혼자 못 드는데. 그래가지고 첫째를 아기띠에다가 안고 둘째를 업어요. 업고 저는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나는 비를 맞고 얘 우산 씌우고 얘 우산 씌우고 이러고 가는데 단지 내에서 걸어서 한 3분 거리예요. 근데 갔다가 첫째를 내려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다. 나 진짜 그때 24살인가? 24살 때 나 진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장마인데 나는 비 다 맞고 얘는 막 계속 울고 있고 진짜 연년생이 오히려 전 더 힘든 것 같아.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 오히려 쌍둥이면 쌍둥이다. 쌍둥이 이렇게. 근데 이러다 나중에 적응해가지고 애기 데리고 코엑스에 잘 오더라고요. 앞뒤로 깜짝 놀랐어. 진짜? 보부상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옆에 기저귀 가방까지 차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친구들을 만나러? 친구를 만나러 코엑스까지. 얼마나 친구들이 보고 싶었으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저 둘째 임신했었을 때는 둘째가 배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첫째를 배에다가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 안고 아기 그러고 다녔었어요. 와. 이게 근데 20대 초반이니까 가능했던 거야. 맞아. 현조 씨 24살 때죠. 네. 박지 씨 한 번도 안 할 때 현조 씨는 둘째가 그때는 경험치 차이가 그냥 신기했겠네. 애가 나는 신기했겠네. 원래 같이 이불 덮고 자면 생긴 줄 알았어. 아예 뭔지 모르는 시기 때 그냥 가서 지금쯤 됐으면 공감하고 뭔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신기하게 봤을 것 같아 그때. 아마 지금도 제가 횟수는 더 적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장원 엄마 말대로 어려서 체력이 남아서 가능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젊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도 좋다는 그쵸. 게 이유가 있다. 같이 맞춰주고 놀아줄 수 있는 게 맞아.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럼 나는 내가 아이를 안 낳는 게 내 아이를 위한 길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죠. 박지 씨 닮았으면 놀아줄 그렇게 또 자신이 없어. 활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는. 나중에 눈을 뜨고 나서 25세 이후부터 활동적일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소관이니까 상관없죠. 그냥 섹스 처음 한 나를 20세라고 하자. 그럼 지희야 너는 저기 20대 후반으로 돌아갈 수 그러면서 있어. 이제 90년대생 되시는 아직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 섹스를 하지 않으면 20살이 아니다. 괜찮다. 자, 그러면 손문선 씨는 50세가 되는 건가? 반갑다 친구야. 아 궁금합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선배, 누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계산하고 계신가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네. 이거는 뭐 어쨌든 굉장히 자, 이제 현실적인 일. 현실적인 너무 일이죠. 가지고 싶지만 쉽지 않다. 네. 자, 그리고 3위는 뭘까요? 일과 육아의 병행이 힘들다. 그래서 이거.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좀. 또 그렇죠. 이것도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현조 씨 얘기했잖아요. 병행. 일과의 병행이 아니라 애 둘을 혼자 케어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다 일까지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니까. 진짜 뭐 워킹맘들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저도요. 진짜. 애들까지도 케어하고 밥 차려주고 진짜 이거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인력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밖에서 그나마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집에 도우미 이모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지금 버는 돈을 다 도우미 이모님에게 드려도 차라리 나와서 일을 하는 게 그나마 힐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긴 그리고 하지만 또 이제 커리어가 끊길까봐. 그쵸. 경단녀에 대한 그런. 근데 어쨌든 이게 두 가지를 혼자서 한다는 건 아예 말이 안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출산하지 않는 이유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광고 타임 가고요. 그리고 2위와 1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힐러소피 미네랄 스파 올인원 3종 세트 소개합니다. 스파를 다녀온 것처럼 일상에 지친 몸과 불안정했던 기운을 평온하게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자,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 성분과 향기로운 천연 아로마 오일이 하루의 피곤을 사르르 녹여줍니다. 세라마이드와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힐러소피 제품은 얼굴부터 바디, 아이부터 어른까지 데일리로 믿고 쓰는 미스템입니다. 고가의 백화점 브랜드 10만 원대 퀄리티의 제품을 5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3개 사면 하나 더 드리는 3+1 행사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는 정말
역대 최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거칠거칠한 피부가 고민이거나 피부가 민감하고 또 철벽 보습이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한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요. 자, 두피 고민을 한 번에 날려줄 탈모 샴푸도 같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쇼핑몰 회원 가입 시에 2,000원 즉시 할인해 드리고요. 3개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라고 적어주시면 필링 젤을 함께 증정해 드립니다. 검색창에 힐로소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힐로소피 제품 뭐 샴푸도 좋고 바디워시도 좋고 로션도 너무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요즘에는 샴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샴푸가 탈모 샴푸라서 이제 쿨링감 너무 좋은데 머릿결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샴푸다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디 제품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지만 천연 에센셜 네.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향은 굉장히 강하면서도 또 거부감이 들지 않고 잔향이 또 엄청 오래 가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번 샤워하고 나면 욕실에 이 아로마 향이 쭉 오래 가는데 그거 자체로도 너무 기분 좋은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힐로소피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할인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힐로소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상회의 대표 인기 상품 제주 메밀베개 궁부리를 소개해드립니다. 궁부리 베개는 건강한 수면을 위해 자연 소재로만 만든 100% 국내산 메밀베개입니다. 예로부터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숙면의 비결이라고 했죠. 통기성이 좋고 차가운 성질의 메밀 껍질은 머리에 열을 식혀줘 쾌적한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탄탄하고 유동성 좋은 메밀 껍질 충전재는 경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면서 수면 시 머리의 움직임에 맞춰 성형돼 편하고 자연스러운 뒤척임이 가능합니다. 피부와 직접 닿는 베개를 위생적으로 사용하려면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 상회에는 궁부리 베개에 딱 맞는 베개 커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개 커버를 속옷처럼 여유롭게 준비하셔서 자주 갈아주세요. 항상 기분 좋은 수면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매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숙면상회 검색해 주시고요.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 또는 이동형 TV 적어주시면 향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과 적립금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베개를 베다가 다른 베개를 베면 이제 이 숙면상의 진가를 알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웬만한 호텔 베개보다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훨씬 더. 손베개보다. 네. 네, 저도 약간 메밀 껍질 처음에 벨 때는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어났을 때 뒷목이 너무 가벼운 그 상쾌한 느낌. 그것 때문에 이제 여행 갈 때도 이 숙면상의 베개를 꼭 이제 챙겨 가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또 크기별로 다 다양하더라고요. 네. 아이들 장원 씨가 또 이제 네. 조그만 거 들고 다니시다고. 캠핑할 때. 다른 그러니까. 거 다 배봤는데 안 되겠더라고. 메밀베개가 최고 좀 부피를 차지하더라도 네. 그냥 캠핑용이 아니니까 네. 그래도 그냥 갖고 다니는 게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은 진짜 어디서 잠을 자든 잠자리 뒤척이거나 잠자리가 설칠 일이 없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가격도 이 퀄리티에 너무나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동형 TV라고 검색해서 쿠폰과 적립금까지 받으셔가지고 숙면상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출산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2위 보겠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딩크족의 시작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너무 신경 쓸 일 많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단점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모든 시간과 돈을 나한테 쓸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긴 하죠. 저도 혼자서 막 요즘 솔직히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게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 그러면 애들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아이가 없는 상황이면 조금 더 뭔가 아니야 그러면 지난달에 결혼 또 했을 수도 있어. 얘들아 고마워. 그나마 이번 달에 새 생명을 확인했을 거예요. 인태기 두 줄을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받았을 거예요. 이제. 아찔하네요. 오늘 두 줄. 오늘 두 줄. 그 아이들 이름을 바꿔요. 첫째 안전, 둘째 장치. 안전이 장치. 전 제가 현주 친구로서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네. 진짜 아이들이 안전장치입니다, 진짜. 네, 바로 하거든요, 또. 분명 또 쓰레기를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맞아. 왠지 2층에서 해결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너는 100% 걸리거든요. 너 같은 애들.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야. 왜 저러 이거를?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지. 그래서 혼자 상상해봤는데 언니가 얘기한 대로 애들한테 나갈 돈을 온전히 나한테만 쓸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되게 좀 여유 그래도 있죠. 여유롭겠다. 왜냐면 항상 저는 애 엄마니까, 애 둘의 엄마니까, 아, 내가 이걸 사거나, 혹시 내가 이거를 뭔가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아, 애들 학원비에 뭐면 이건데, 따다다다닥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진짜. 충분히. 그리고 애들이 생기면 내 옷을 전 자신합니다. 4살, 5살 때까지 자기가 뭐 입었는지 기억하는 애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 그치. 근데 엄마 만족이죠. 엄마와 아빠의 SNS 만족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그것 때문에 애 옷을 그러니까. 그렇게 입혀서 내가 헐벗고 애들을 예쁘게 입히고. 근데 제가 아는 방송 많이 하는 형은 애는 절대 기억 못한다. 7살 때까지 절대 좋은 옷 사줄 필요 없다. 현명하다. 현명하다. 실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자기 차 바꾸더라고요. 정영진 씨 얘기인가요? 정영진 씨 얘기인가요? 제가 하는 얘기랑 매우 흡사해서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비슷한 정영진 씨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레인지 로버로 기억합니다. 네, 여기 상암동 호우 양꼬치 앞에서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 정영진입니까? 형진입니까? 아, 형진은 자기의 경제권이 많이 없습니다. 이미 많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냥 바지 통 넓은 거 보세요. 대학교 때 입었던 바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 유행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트렌드 센터가 됐어요. 네, 9년을 패션 바보로 살았어요. 근데 이거 하지만 2년 돌아온다. 있으면 또 지나가지 않나요? 예전에 그 배우 김정균 씨 같이 식자리에 술을 먹었는데 술이 조금 많이 취하셨더니 얘기하셨어요. 아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은 진짜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진짜 잘했을 텐데 근데 내가 만나본 의사 중에 바지통이 너무 넓어요. 그 모든 거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바지통이 너무 넓어라고 말씀. 그분도 애가 셋이죠. 아, 그렇군요.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의사 아니고 카우보이인 줄 알았어요. 아 무치컷 같아서 바지통이 넓어서. 자, 어쨌든 아이 없으면 여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마지막 일단 1위 열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 비슷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뭐 똑같은 거죠. 그래, 나를 위해서 여행을 지금 너무 가고 싶은데 나 혼자 가면은 이거는 다 아닌 것 같아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그렇다고 또 비행기 티켓팅 나 혼자 끊으면 뭐 왕복에 50만 원일 거를 애 둘 데리고 가면 그래.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당연하고요. 맞아요. 저는 지금 혼자 사니까 이런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여유를 충분히 너무 좋거든요. 누리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20, 30대라면은 반드시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장단점. 근데 왜냐하면 지금 내가 비혼주의자고 내가 지금 젊으니까 이 삶이 너무 좋을 수 있지.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0, 30년 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분명히 사람 성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주 어울리고 적합한 사람들조차도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나이가 들면서 계속 뭔가 불안감이나 외로움 이런 건 떨쳐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그런 성향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 가족이고 자식이죠. 네. 아이를 안 낳으면 그래 그러면 그냥 내가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해서 그 나이 때쯤 강아지하고 내 인생이 비슷하게 끝날 때쯤 정도로 맞춰서 노후에는 그 강아지하고 혹은 고양이하고 같이 노후를 보내다가 같이 가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좋은 하네요. 방법이네. 근데 내가 걔보다 먼저 가면 어떡해? 그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준비를 해놔야죠. 누구 다른 맡길 분 뭐 이런 거를 사전에 그래야 되겠죠. 엽기적인 그녀에 나왔던 내용이죠. 죽음 같이 묻어달라고. 진심한. 네, 뭐 자, 순장 좀. 농담입니다. 영화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네. 차태현 씨가 그래서 전지현 씨 죽을 때 같이 묻히죠. 전지현 씨가 썼던 소설 내용이잖아요. 소나기들이 약간 비틀어서 너무 사랑한 소년이 우리 마을에 있었는데 내가 좀 같이 묻어달라고. 아가 영 잔망스러운 게 아니요. 이러면서 얘기하죠. 같이 묻어달라고 했죠. 자기 아들이었죠 그게.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음. 자, 이렇게 오늘은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바뀌고 있나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제가 또 이제 40대 중반에 거의 접어들면서 느끼는 거니까 이 지금의 20, 30대 분들 너무 뭐 결혼해라 이런 게 아니라 비혼주의도 좋고 뭐 결혼하시는 분들 뭐 아이를 낳으실 분들 다 각자의 어떤 그런 걸 존중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장단점은 꼭 마치 이 반려동물 입양할 때 그렇거든요. 헉, 너무 예뻐서 바로 입양하고 버려지거나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반려동물 입양할 때 20년 후까지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교육에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길게 한번 보시고 진짜 내가 그거에 맞는 사람인지 이 정도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 그것 때문에 못 키우는 거예요. 너무 키우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까지 20년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1년은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내가 만약에 소홀해지면은 서로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 저도 이걸 내가 생각한다 그러고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는 이제 거의 갈 때가 다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다녀들 저희 이렇게 나누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요 댓글과 이메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사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저희 다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와 얘기 나눠보고 싶으신 거라면 주제든 사연이든 모두 환영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 참고해주세요. 네, 수다녀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